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1903년 첫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도착한 후 1910년까지 하와이에 온 한인은 7,400여 명이었습니다. 이 중 1,000여 명은 되돌아갔고 남아있는 대다수는 불안한 조국의 정세와 일제 강점으로 정착을 택하게 되었는데, 더 많은 돈벌이를 위해 농장을 떠나 도시나 미국 본토로 이주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변의 농장을 중심으로 새 삶을 시작한 한인들은 1920년대를 거치면서 차츰 미국의 중동부 지역으로 진출해 노동과 농사, 채소상과 식당업 등을 하면서 정착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종차별 속에 주로 단순 노동이나 농사를 지었지만 점차 숙련노동과 사무직 종사자가 증가하고 직업의 종류도 다양해져서 미국 사회의 각 방면에서 다양한 직업활동으로 중요한 경제의 한 축을 이루게 됐습니다. 또한 한인들은 교회의 성가대, 바자회, 봉사 등 종교활동뿐 아니라 축제일을 정하고 친목하면서 연극, 무용, 민요대회 등도 함께 했습니다. 한인 사회가 성장하자 이 3세대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극활동, 음악 밴드 조직, 회보 발간 등 다양한 문예활동을 이어갔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점차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녹아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인 이민자들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미국 땅에 늦게 발을 들여놓았지만, 먼저 한인 학교를 세울 만큼 뜨거운 교육열을 자랑하며 민족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한글 교육에도 힘을 썼습니다. 진정한 애국심은 나라 밖으로 나가봐야 느끼고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3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인 듯한 미국 영화 미나리입니다. 어디서든 잘 자라는 미나리처럼 낯선 미국의 아칸소로 떠나온 한국 가족들의 이야기로 아들에게 뭔가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아빠 제이콥은 집 앞에 농장을 만들기 시작하고 엄마 모니카도 일자리를 구해 일을 시작합니다. 아직 어린아이들 때문에 모니카는 한국에 있던 엄마 순자를 미국으로 불러 함께 살기로 하는데, 가방 가득 고춧가루, 멸치, 한약, 그리고 미나리 씨를 가지고 할머니가 도착을 합니다. 의젓한 큰딸 앤과 장난꾸러기 막내 아들 데이빗은 다른 할머니와는 사뭇 다른 외할머니가 영 못마땅합니다. 함께라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 뿌리내리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아주 특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먼저 발라드의 황제 가수 신승훈의 I Believe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I believe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며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 난
그대여야만 하죠. I believe 내가 아파할까봐 그대는 울지도 못했겠죠. I believe 흐르는 내 눈물이 그댈 다시 내게 돌려주겠죠. 자꾸 멈추는 내 눈길 속에서 그대 모습들이 떠올라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 날 편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 난 믿고 있기에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나 그댈 알기 전 이 세상도 이렇게 눈부셨는지 그 하늘 아래서 이젠 눈물로 남겨졌지만 이 자리를 난 지킬게요. 그대란 이유만으로 나에게는 기다림조차 충분히 행복하겠죠. 사랑한 이유만으로 또 하루가 지나가고 오는 길 잊어도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난 그대여야만 하죠.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앞에 가고 뒤로 운전을 하는 모니카와 가족이 따라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시골길을 지나 도착한 곳은 넓은 초원만 보이는 평원입니다. 제이콥과 모니카 부부는 캘리포니아와 시애틀에서 병아리 감별사로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아칸소의 허름한 평원에 놓여있는 트레일러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제이콥은 평소엔 근처의 병아리 농장에서 병아리 감별사로 일하고 틈틈이 농산물을 재배해 한국 식당에 공급하여 돈을 벌 생각이지만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아들 데이빗을 위해 병원이 있는 도시 지역에 살길 바랬던 모니카는 제이콥의 그런 생각이 영 못마땅합니다. 모니카는 도시 지역인 로저스로 가자고 졸라대지만 제이콥은 50에이커의 농사를 짓는 게 꿈이라며 고집을 피우자 결국 두 부부는 잦은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제이콥은 농작물에 물을 공급할 우물을 파려고 기술자를 부리려는데 두 개를 찾는데 $300를 달라고 하자 대신 직접 우물을 파 돈을 아끼고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방앗간집 미국인 폴의 도움을 받아 농작물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모니카도 병아리 감별하는 일을 6개월 정도 했기에 제이콥과 함께 농장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 데이빗과 큰딸 앤 두 아이들을
농장에 데리고 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가수 린이 부릅니다. 러브 스토리. 언제나 같은 꿈에 낯선 얼굴을 하고 멈춰진 시간 속에 너와 마주쳤던 나 조금 두려웠나 봐. 영원히 꿈일까 봐. 이제 눈을 떠도 너야. This is love story. 감출 수가 없는 너만 보는 두 눈을 감을 수가 없는 난. This is amazing. 세상 모든 것을 내게 모두 준대도 너와 바꿀 수 없어 내 사랑은. 언젠가 단 한 번쯤 내게 와줄 거라고. 그 사랑을 난 꼭 찾을 거라고. 많이 아프겠지만 다시 내게 물어도 정말 사랑이잖아. This is love story. 감출 수가 없는 너만 보는 두 눈을 감을 수가 없는 난. This is amazing. 세상 모든 것을 내게 모두 준대도 바꿀 수가 없어. This is love story that I can't hide away. 너의 가슴 속에서 깊이 잠들고 싶어. 이건 사랑이야. 이게 행복이야. 혹시 꿈속일까봐 눈을 뜰 수가 없어. This is my love story. 사랑해 너만을.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데이빗과 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부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친정엄마 순자를 미국으로 부릅니다. 막내인 데이빗은 쿠키도 못 구워주고 인자하지도 않고 말투도 이상한 외할머니에게 크게 거부감을 표시하는데, 심지어 이젠 할머니와 한 방에서 같이 자야 합니다. 온 가족이 동네 교회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 모니카가 $100 헌금을 내자 순자 할머니는 그 헌금을 다시 손으로 끄집어내고 미국인 동네 사람들과도 교제를 나눕니다. 순자 할머니가 한국에서 데이빗에게 주려고 가져온 한약을 몰래 세면대에 버리고 할머니에게 한국 냄새 난다고 투정을 부리는가 하면 산에서 떠온 이슬물을 가져오라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소변을 담아 컵을 건넨 데이빗은 결국 아빠 제이콥에게 벌을 받고 크게 혼나지만 순자는 그런 데이빗을 감싸고 용서해 줍니다. 얼마 후 두 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 개울가로 산책 나온 순자는 한국에서 가져온 미나리 씨앗을 여기 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자 데이빗이 살짝 관심을 보입니다. 가수 김범수가 부릅니다.
와르르. 밤이 깊어가 하루 종일 애써 꾹꾹 눌러 참다 떠오는 너의 얼굴에 다시 난 무너진다 또 와르르 난 와르르 무엇도 할 수가 없어 이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맘을 흐르는 되돌리는 기적이 내게 온다면 꼭 한 번만 두 눈에 널 담기를 아마 오겠지 네 맘을 돌리는 그런 행운 따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로 나 살았었기에 또 와르르 난 와르르 무엇도 할 수가 없어 이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맘을 흐르는 되돌리는 기적이 내게 온다면 꼭 한 번만 두 눈에 널 한 번만 내 품에 온종일 파르르 떨고 있는 내가 나도 참 낯설어 또 와르르 네가 쏟아진다 또 와르르 내가 무너진다 교회에 가기 위해 옷을 찾다가 서랍을 떨어뜨려 다리를 다친 데이빗에게 순자는 울지 않고 잘 참는다고 스트롱보이라고 칭찬해주며 반창고를 붙여줍니다. 그 데이빗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 할머니를 따라 미나리가 자라는 개울가로 산책을 가곤 하는데 개울가 나무 위로 뱀이 기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돌을 던지며 무서워하자 순자 할머니는 보이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한편 처음에는 우물에서 물을 공급받아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한껏 기대에 부풀지만 제이콥의 농사는 생각했던 것만큼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우물이 말라버리자 농작물이 시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비싼 수돗물을 틀어 끌어다 쓴 바람에 어마어마한 요금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설상가상으로
농산물을 거래하기로 했던 달라스의 식자재 업자가 멋대로 거래를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수돗물로도 물을 댈 수 없게 되자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요금 폭탄으로 수돗물이 끊기자 순자는 아이들과 함께 미나리가 심어진 개울가에 물을 길어오지만 모니카는 왜 병약한 데이빗에게 무리를 시켰냐며 걱정만 합니다. 그날 밤 데이빗은 할머니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데 죽음과 천국과 지옥 등 무섭다는 심정을 이야기하자 순자 할머니가 너 죽게 안 놔둔다며 끌어안자 처음으로 할머니 품속에서 잠이 듭니다. 자우림 김윤아가 부릅니다. Going Home.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밖에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초조해져.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본다. 세상은 너와 나에게도 잔인하고 두려운 곳이니까 언제라도 여기로 돌아와. 집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려 주기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난 기도해본다. 다음날 아침 밝은 햇빛에 눈을 뜬 데이빗은 옆에 자고 있던 순자 할머니가 오줌을 싼 것을 발견하고 누나 앤을 불러 할머니를 깨우는데 갑자기 순자 할머니에게 뇌졸중이 찾아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교회 친구들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되고 모니카는 병원에서 간호를 합니다.
순자 할머니가 퇴원은 했지만 뇌졸중 후유증으로 한쪽이 편마디 상태라 불편한 생활을 계속합니다. 불투명한 아이들의 미래와 엄마 문제로 고민하던 모니카는 제이콥을 떠나 병원에 가까운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리라 마음먹습니다. 데이빗의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오클라호마 시티로 떠나는 부부와 아이들은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야 했던 제이콥이 농작물 샘플이 가득 든 상자도 함께 차에 싣고 떠나고 여전히 몸이 불편한 순자는 집에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와 함께 산책도 하고 좋은 자연 환경에서 생활해서인지 데이빗의 검사 결과는 무척 좋았고 의사에게 수술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듣게 된 모니카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병원을 나와 찾아간 한인 슈퍼에서 거래를 성사시킨 제이콥도 크게 좋아합니다. 슈퍼에서 나온 모니카는 제이콥이 여전히 가족의 문제보다 농사의 성공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니카가 아이들과 함께 떠나도 자신은 남아서 시작한 것을 끝내겠다는 말에 화가 나 말싸움을 하곤 가족보다는 농장을 선택한 제이콥을 떠나겠다고 선언합니다. 가수 하림의 노래입니다. 난치병. 이제 알 것 같아요. 나는 미쳐버린 거 나을 수 없는 흔치 않은 병처럼 그대라는 뜨거운 열은 식지 않고 몰라 모를 수밖에 나만이 앓고 있는 지독히 깊은 그대라는 상처가 얼마만큼 참아내기 힘든지 한잔 술이 밤을 맞이할 뿐 내 온몸에 너무 퍼져버린 추억은 이젠 손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떠오르게 놔두죠. 너무 아파도 소리 한번 안 지르는 건 나 그렇게 따스웠기 때문에 단 하나 기도하는 건 돌아와 그대이기에 아무도 그대 떠나간 걸 몰라요.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왠지 돌아올 것 같아서 기도하는 나의 꿈을
눈을 떴을 때 숨 쉬는 아침 눈이 부실 수 있게 커튼을 젖히며 날 바라보는 그대. 한편 집에서 불편한 몸으로 집안일을 하던 순자는 평소대로 쓰레기를 태우는데 너무 많은 쓰레기가 갑자기 타올라 드럼을 빠져나와 농작물 창고 쪽으로 불이 번져갑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가족들은 어디선가 타는 냄새를 맡고 급하게 집에 도착하니 농작물 창고가 불에 활활 타고 있습니다. 제이콥이 급하게 창고로 뛰어들어가 농작물을 꺼내려 발버둥치고 모니카도 정신없이 뒤따라가 불을 끄지만 불길은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 제이콥은 농작물을 포기하고는 연기 속에서 쓰러져 있는 모니카를 부축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농작물을 포기하고 아내 모니카를 선택한 것입니다. 불편한 몸 때문에 창고로 불길이 번지는 걸 막을 수 없던 순자는 죄책감으로 넋을 잃고 농장을 멀리 떠나려 길을 걸어갑니다. 손여인과 손자 데이빗이 쫓아가며 아무리 불러도 순자 할머니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데 심장이 약해 빠르게 뛰어본 적이 없던 데이빗이 난생 처음 힘차게 달려가 할머니를 가로막고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할머니 우리랑 같이 집에 가자는 말에 손을 잡고 돌아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날 밤 제이콥과 모니카 부부와 아이들은 지쳐서 거실에서 다 함께 잠이 들고 순자 할머니는 새벽 새소리를 들으며 식탁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룹 코요테가 부릅니다. 우리의 꿈.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말도 안 돼 고개 져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리
익숙해져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릴 힘들게 하여도 결코 피하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그 넓은 바다에 희망이 우리를 부르니까.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우리 앞길 막아서도 결코 두렵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시련들 밝은 내일 위한 거야. 원피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제이콥은 우물 기술자를 불러 새로운 물길을 찾고 돌로 표시해 놓으며 농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순자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제이콥은 데이빗을 데리고 개울가로 내려가서 무성하게 자란 미나리를 발견하곤 수확을 합니다. 이때 제이콥은 할머니가 좋은 자리를 찾으셨다, 맛있겠다고 중얼거리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미나리는 미국 이민 2세인 정이삭 감독이 아칸소주에서 자라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제작한 자전적인 영화입니다. 미나리는 외할머니 순자가 말했던 것처럼 어디서든 잘 자라고 여러 가지 음식에 넣어 먹을 수 있는 채소입니다. 영화 속에서 미나리는 제이콥 가족을 포함한 수많은 한인 이민자들을 뜻하며 아무리 힘든 일을 겪더라도 결국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영화는 미주 이민가족들의 괴로움이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다룬 것 같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큰 주제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갈등을 겪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극복하고 일어선다는 내용으로 정이삭 감독이 미국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쟁을 겪은 외할머니가 가족들에게 본인이 겪은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많이 희생하셨다고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다루어 한국 영화 같지만 국적으로 미국 영화로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가 설립한 것으로 유명한 플랜 B가 제작을 맡았으며 정이삭 감독도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골든글로브의 최우수 작품상 기준이 대사 50% 이상이 영어일 것이란 기준 때문에 최우수 작품상이 아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게 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미국 영화 미나리였는데요.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표현하는 데 표정이나 상황을 많이 활용했고 한국 가족 영화 특유의 심파적인 느낌은 없고 세련된 느낌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배우 스티브 이언의 한국어 억양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웠고 앨런 킴과 윤여정의 손자와 할머니 케미도 좋았습니다. 화투 치는 장면이나 회초리 훈육,
할머니의 콩글리시 등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장면은 부모님과 함께 보기에도 좋은 영화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달의 발표 예정인 아카데미 6개 부분 중에 좋은 시상 소식도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이콥이 만들고 있던 아칸소의 드넓은 초원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싱어송라이터인 강태구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 숲속으로 돌아가는 꿈을 꿨지 흔들리는 나무 소리 숲속으로 돌아가는 꿈을 꿨지 바람 분다 내 몸 흔드는 내가 있던 곳에서 부는 바람 바람 분다 내 몸 흔드는 내가 있던 곳에서 부는 바람